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전일 OECD에서는요, 2023년 경제 전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내년 세계 경제를 좀 강타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이 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0.4% 낮은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저성장의 원인으로는요, 고물가 상황과 수출 부진이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국내의 부채 상환 부담 확대와 함께 반도체 재고 부담 문제가 이러한 원인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상승하던 코스피 상황이 연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좀 개선이 되어서 반등장을 이끌어낼지 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전일 미국 증시 상황도 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요, 전일 기업 실적의 호조와 함께 달러 추가 하락에 좀 기대감이 더해져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던 지난 장이었고요. 그럼 이러한 시장 가운데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현재 지금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2% 상승하면서 2,4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폭 그려냅니다. 1.27% 상승하면서 72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지나가게 될지,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이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반등을 줘서 좋기는 좋은데 조금 약합니다. 좀 더 올라와야 돼요. 근데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른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모습인데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아직 5일선 돌파가 안 나왔습니다. 양봉의 크기도, 이 양봉이 아니죠, 이게 돛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봉의 크기가 클수록 좋은데 없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게 왜 안 나와냐 봤더니 미국 시장이 다우는 넘어갔는데 나스닥이 애매하게 움직이죠. 자, 다우는 정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일단은 좋은 모습은 맞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폭락은 없다. 폭락하려면 미국이 4% 이상 빠져야 되는데 쟤네들은 웬만하면은 12월 14일 그때 이제 FOMC 결과쯤 됐을 때에서 빠질까 말까 고민을 하지 지금에서는 별로 빠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휴장이잖아요. 금요일 날은 조기 폐장이고 목요일 날은 아예 그냥 통으로 다 쉬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별로 그렇게 방향성을 별로 안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좀 그래도 고점을 한번 돌파를 먼저 미리 해주니까 일단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미국이. 나스닥은 다우에 비하면 올라간 게 없어요. 다우는 한 이쯤에 떠 있는데 얘는 지금 아직도 바닥에 있죠. 그건 다우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서 고점을 계속 뚫어주면 나스닥도 이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근데 이 봉이 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시원스럽게 못 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은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 주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 주면 그러면 미국은 뭘 따라서 움직이는 거냐?
다우존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다우는 이렇게 많이 갔는데 나스닥은 별로 못 갔으니까. 아니면 나스닥이 안 가니까 다우가 밑으로 내려가든가. 근데 얘는 내려오질 않아요. 오히려 전고점을 뚫고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나스닥이 살살살 쫓아가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나스닥이 어정쩡하게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모양만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바닥을 쳤다는 아니지만 바닥을 치기 위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장대항봉이 미국 시장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오면서 위쪽 방향으로 2,500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일단은 2,450쪽으로 일단 반등을 주려는 모습은 맞고 그리고 코스닥도 725 여기를 돌파를 하면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지금은 코스닥이 모양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725가 돌파가 되면은 이 61선을 돌파를 이제 시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그러면 종목들도 바닥에 있다가 튈 텐데 근데 지금 오늘 테마주들이 하나가 튀는 게 있죠, 강하게. 물론 걔만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섹터들도 움직여요. 어제도 원전 테마 움직이고 그럼 그렇다고 오늘 원전 테마 팍 박살나느냐? 아니죠. 원전 테마들도 플러스는 나는데 크지는 않고 그리고 웰크론한텍이라든지 최근에 수처리 관련주들 보면은 걔네들도 박살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강해요. 웰크론한텍. 근데 뭐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만 가는 거라서 뭐 시노펙스도 뭐 수처리 관련주인데 얘는 안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은 잘 가고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급락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종목들이 슬슬 밀려도요. 종목들이 급락은 없어요. 급락은 없다가 돌아가면서 튀는데 오늘 튀는 종목들은 대원미디어, 뭐 키다리 스튜디오 이건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그리고 뉴,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이게 다 뭡니까? 다 엔터주, 영상 콘텐츠, 미디어, OTT 관련주들이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고 뉴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튀고 있는데 이게 어제에서 시간외에서 막 움직였는데 이게 OTT 관련주 이슈가요. 이틀 전에 나왔던 이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신의연세 때에서 OTT 관련주들 이제 종목들 설명을 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상영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쪽이 이제 움직임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오늘에서 좀 하루 늦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좀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기사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틀 전에 나와서 제가 이틀 전부터 이거를 얘기를 좀 했었던 그 섹터였는데 이렇게 강하게 갈 줄이야.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 반등을 주면 다른 애들도 똑같이 조종받았던 애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 애들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지금 OTT 관련주들 위주로 움직이는데 그리고 게임주도 움직이죠. 이게 중국 소비주들이거든요. 그럼 중국 소비주들이 저렇게 움직여주면 쟤네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들도 시장이 반등을 주니까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450 정도를 올라가주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양봉으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오늘은 못 움직이겠죠. 왜냐면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한 번 더 올라가면은 내일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휴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지기 들어가면서 반등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지를 않아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많이 팔지를 않고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요즘에 주식을 산단 말이죠. 개인들은 들어왔다가 장중에 다 손절치고 다 나가고 있는 중이고 뭐 그런 시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전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막 5천억 막 1조도 산 적도 있었는데 막 그런 식으로는 요즘에 못 삽니다. 샀다가 안 가니까 손절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사거나 뭐 이런 정도의 수급이고 외국인들도 크게 던지지를 않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별로 안 던져요. 이거 125억 매도면요. 이거 10분이 뭐야? 1분이면은 이거 플러스 1,000억으로도 금방 바뀝니다. 살 생각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수급은 그렇게 크게 꼬여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죄다 강한 쪽이 저쪽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쪽인데 저쪽에서 다른 섹터들도 눌림목 조정에 있는 이 패턴들 있죠. 이런 거나 아니면 전고점 돌파 패턴이나 이런 패턴들은 한 번씩 다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니까 그런 이제 패턴주들을 잘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했죠. 돌파하면서 한 사람들은 이런 게 좋은 거죠. 떠 있다고 위험한 게 아니에요. 돌파했으니까 이런 걸 공략을 해줘야 지금은 수익이 나는 그런 이상한 자리인 거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이 잘 안 닿는 거 있죠. 그런 게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떠 있죠. 떠 있어서 손은 잘 안 가는데 이상하게 저런 게 잘 움직이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이 잘 닿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산에 있는 산삼이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는 등산로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누가 다 캐갔거든요.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목들은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손에 잘 안 닿는 데 있습니다. 동지 세미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에 잘 떠 있죠. 잘 죽지도 않고. IS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이제 반도체 재료 장비 섹터들인데, 그리고 에로티 베쿰도 지금 전고점 부분에서 잘 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 보면 수급이 좋거나 아니면 떠 있기 때문에 잘 죽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눌리고 있는 패턴이나 신고점으로 돌파하고 있는 패턴들,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매매 시장으로, 왜냐면 제가 시장이 죽는다 표현한 적 없습니다. 눌림목 시장이라고 했고 매매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2달을 기다렸습니까? 뭐 석 달을 기다렸습니까? 딱 5일 지금 5일째 눌림목 주고 오늘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참는 게 뭐 어렵다고. 과거에는요, 종목들 한번 조정받으면 2달 내내 빠졌어요. 한 달 내내도 빠진 적도 있고. 그랬던 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5일 조정받고 눌려주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매매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눌리면 또 매수했다가 또 올라가면 또 팔는 그런 이제 매매 시장이다라는 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어쨌든 오늘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은 해봐도 좋겠다. 근데 너무 많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좀 피하고 바닥에서 있는 엔터주도 좋고 IT 섹터도 좋고 모두 다 좋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잘 골라가지고 매매 공략 잘 해보시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전일 미국 시장의 반등세에 따른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눌림목 시장을 해소하기 위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는요. 다가올 미국 시장이 어떤 패턴을 보여지게 될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강세 있는 테마들이 눈에 띄고 있는 만큼 오늘 어떤 종목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셔야 할지는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는요, TYM 매수가 2,330원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에는 DB하이텍 48,40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심텍으로 36,200원에 매수가 잡아주셨는데 지난 시장의 흐름상 아직은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하지만 목요일에 잡아주셨던 하나마이크론 11,500원에 매수가해서 3.9% 수익률 든든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금요일에는 코리아석기트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월요일에는요, 이수페타시스 6,020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고요. 어제 잡아주셨던 현대건설기계 3.6% 수익률 기록해주면서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26.4% 기록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고영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고영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해가지고 5.2%의 수익 달성을 한번 했던 종목인데 반도체 장비이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거든요. 인공지능 섹터도 가지고 있고 로봇. 지금 엔터주들,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거 부럽죠, 그렇죠? 근데 왜 부럽냐면은 말 그대로 지금 상한가도 가고 20% 폭등을 하고. 근데 그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한 2주 전에 느낌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가고 맨날 빠지고 꼼짝도 안 하고 그래갖고 되게 그러니까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OTT 이슈, 중국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컨텐츠를 상영을 했다. 네옴시티 보면 알잖아요.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안 움직이죠. 새로운 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거 재료발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매매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급등한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 팔아먹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을 할 생각을 해야지 쫓아 들어가면 안 돼요. 네옴시티도 그랬잖아요. 네옴시티도
기대감으로 확 올라온 다음에 결국 기대감 소멸되니까 죄다 떨어지고 있는 듯이 그리고 새로운 테마가 움직이듯이 이거 숨겨놨던 네옴시티 얘기 나오면서 결국 움직이는 쪽은 크게 올라가는 쪽은 그 이후에서 웰크로렌텍이라든지 수처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철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번 그 OTT 그 상영으로 인한 그거 호재에 따른 종목들도 오늘은 죄다 움직이지만 아마 내일서부터는 선별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과 한학령 해제 기대하면 아마 다른 쪽으로 움직이나 그럴 겁니다. 즉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장이 반등을 주면 오늘 애플도 AMD도 뭐 엔비디아도 다 반등을 줬다 그러니까 IT 섹터들도 따라는 가야 되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면. 그래서 지수가 아까 전에도 2450, 그다음에 코스닥은 725, 요 자리를 이제 회복을 해주면 OTT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고영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먼저 가는 종목들이 먼저 길을 터줘야 돼요. 형들이 길을 먼저 터주고 아우들이 쫓아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은 너무 약하니까 잘 안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면 좀 떠있는 종목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ISC, 에로티베쿰, 동진세미캠, 원인목티리얼즈, 자화전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또 개인들이 또 손에 잘 닿지 않으니까 올라가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고 우리나라 한 5일 동안 조정받았으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이 반등을 주면 차츰 올라가게 되면 IT 섹터들도 뭔가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서부터 좀 전에 방송 준비하면서부터도 계속 IT 부품 흐름들을 쫙 다 봤어요. 한 50개에서 100개를 봤는데 다들 모양들이 양호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형들이 먼저 이끌어주면서 고점을 뚫어줘야 아우들이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다 보니까 저번에 추천했었던 고영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눌림목 조정 패턴이라서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리고 어제도 현대건설기계 떠 있는 거 줬는데 바로 수익이 나오잖아요. 3.6%? 바로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은 개인들이 손이 잘 닿는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고요. 손이 잘 닿지 않는 종목들. 저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거나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영이 오늘의 표역 종목이니까 어제 현대건설기계랑 비슷한 이치예요. 자, 그러면은 어제 표역 종목으로 일단 리뷰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자, 어제 표역 종목이고요. 야, 이건 뭐 많이 올라가갖고 개인들이 손이 잘 닿지를 않죠. 닿지를 않는데 어제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을 추천을 했네. 근데 사자마자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뭐 대형주라서 그렇지 78%나 올라갔네요. 대형주 치고 78%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갔죠. 지금은 몇 프로 올라갔냐면 지금은 한 89% 정도 올라갔네요. 89%. 지금 저점 대비 한 달 만에 89%가 올라갔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천으로 여러분들한테 줬던 이유는 수급이에요, 수급.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게 못 갈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 기관들도 열심히 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길게 크게 보면은 아직도 올라갈 목표치가 아직 남아있고 완전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여기를 넘어가고 돌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타가 잘 나온다 해가지고 어제 58,500원 그냥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조금 조정받으면 사라 그랬는데 어제 가격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바로 그냥 3.6%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매매의 시장입니다. 위험한 시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뚫어지라 하면 시장 계속 쳐다봐봐요 한번. 장 박살나나. 당장 박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먹어야 이 시장이 떨어질 텐데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별로 없어요. 자, 코스피 한번 봐봐요. 파란색이 많지 않죠? 빨간색이 많죠? 이게 9월 29일 날 기준으로 이날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거의 6조 가까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6조를 샀어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봤을 때에서 6조 정도 샀고 그리고 요즘에서는 여기 보면은 금융 투자들이 요즘에 주식을 많이 들어옵니다. 8천억, 2천억, 저번에도 2,800억, 어제는 1,000억. 그러니까 금융 투자가 요즘에 들어오고요. 기관들도 매도 규모가 크지 않아요. 맨날 우리 기관들 욕했잖아요. 외국인들이 사도 누가 사도 지수 올라가려고 그러면 맨날 기관들이 판다고. 근데 요즘에는 기관들이 주식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매매 시장을 제가 좋다고 얘기한 것도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만간에 지수가 아주 폭락을 하겠지. 지수가 2,000이 깨지겠지. 1,800으로 빠질지도 몰라. 잘하면 1,500까지도 빠질지도 몰라. 다들 이 상상을 합니다. 누가? 지금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 상상을 해요. 2,000 깨지겠지.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시장은 박살나지 않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개인들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저도 그래서 지수 2,000 깨지면 저도 좋아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모든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급은 보면은 요즘에는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그동안 샀던 것들이 있고 그러면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따가도 공개방송으로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을 계속 봐요. 급락이 나오나. 잘 급락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밀리면 또 반등 나오고 살살살살 밀리면 반등 나오는데 그 반등 나올 때 테마가 돌아요. 테마가. 최근까지는 계속 그 엔터주들, 게임주들 막 이쪽 애들 막 좋은 얘기 나왔다가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막 그러면서 최근에서는 그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 저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가갖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져갖고 중국 관련주로 죄다 빠졌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한학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OTT 이쪽 상영 시작했다, 그래갖고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이뤘다. 그래서 갑자기 튀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 좋았다가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시장이 크게 폭락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점에 떠 있는 돌파하는 종목들도 매매를 하니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차별화도 나오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까우면은 절반을 남겨놓으면 되고 안 아까우면은 99% 팔고 1% 남겨놓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오징어 다리만 가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고영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영. 자, 이걸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스튜디오. 섹터는 틀리죠? 얘는 뭐예요? 얘는 OTT 관련주. 그렇죠? 얘는 OTT 관련주 쪽인데 차트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튀었죠. 고점 돌파하고. 고영은 그런 건 아니에요? 고영도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섹터만 다른 거고요. 이슈가 돌고 돌다가 다시 얘기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왜 빠졌어 그동안?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갖고 중국하고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갖고 갑자기 중국 관련주들이 죄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호재가 나오면서 갑자기 튀죠. 그러니까 주식은 뉴스를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반만 믿으세요. 그러니까 뉴스로 인해서 흔들렸다가 뉴스로 인해서 다시 또 급등을 하는데 세력들은 그와 상관없이 어차피 갈 종목은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영은 지난번에서 13,500원에 추천했던 종목으로 줬던 종목인데 그때도 5% 정도 수익을 냈었죠. 근데 지금 호가창을 잠깐 볼게요. 호가창이 빽빽하면은 지금에서 사도 되고 허름하면은 굳이 이 가격에 사지는 말고 지금 13,600원 정도 되면은 아마 들어오겠네요. 13,6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패턴이 N자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고점을 곧 돌파를 할. 그리고 섹터가 아니고 생긴 거는 스튜디오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이건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한 거고 이건 아직 이슈가 없어서 그런 건데 수급을 보면은 스튜디오에도 아까 현대건설기계 걔도 그렇고 지금 강하게 좀 가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고영도 계속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오르기는 오르지만 급락할 일은 특히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폭락할 일은 더욱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험 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지수도 급락도 안 하고 바닥은 엄청 많이 빠졌던 종목이고 기관들은 죄다 물려있는 종목이네 보니까 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서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 고영이라는 종목을 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이 시장이 어차피 시장이 먹여주는 겁니다. 갈 때가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N자형으로 이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패턴은 똑같은 거니까 눌림목을 줄 때 지금 공략을 했다가 고점을 돌파하면 그러면은 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고영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고영 만나고 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시스템 장비 관련주인 고영인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13,6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랑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이드로 리튬이요. 하이드로 리튬. 예. 하이드로 리튬. 자, 매수가액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000원에 10%입니다. 27,000원에 10%. 네네. 최근에 사셨네요. 어제 좀 매입해가지고 잠깐 안 봤더니 이렇게 쑥 내려가가지고요.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갖고 원래 주식은 많이 급등을 하면은 많이 빠지기 마련인데 지금 목표치를 줄 만큼 줬어요. 왜냐면은 요거 2,000원? 뭐 2,000원대에서부터 움직인 거니까 2만 원 가면은 1,000%예요. 100%는 4,000원일 때였고 지금 2만 원대가 1,000%니까 10배 넘게 15배 정도 갔네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주가가 한 1,000%, 1,500%, 1,500% 올라갔으면 1,500% 빠지는 거는 왜 안 될까요? 주식은 주면 받게 돼 있고 받으면 또 주게 돼 있는 게 주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변동성도 셀 거고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양호한 조정을 얘기할 때에서는 한 절반 정도를 봅니다. 3분의 1이나. 그럼 절반 정도 조정받으면 12,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버티실 수 있겠어요? 못 버티죠, 그렇죠? 27,000원에 샀는데 12,500원이면 마이너스 50%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서 지금 공략을 하는 바람에 이거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됐는데 지금 22,500원을 일단은 저점으로 어디 한번 찍고 여기서 좀 버티는 형상인데 세력들의 생각은 이거를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팔아먹을까 하면서 아마 계속 꼬실 거예요. 올라가는 척, 내려가는 척, 올라가는 척, 내려가는 척 물량을 정리하겠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려가지고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은 카카오도 고점에서 70%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질 때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 하이드로 리튬은 지금 이쯤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기서 꼬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올라가는 척하고 또 빼놓고 그러면은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이로 떨어지면.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쭉쭉쭉쭉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식은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를 떠 있을 때 공략하니까 대응하기가 참 어렵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야지만 이거를 좀 복구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아직은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더 털기 위해서 한 번 더 띄워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욕심내지 말고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네네.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이게 만약에 들어주게 되면 잘 빠져나오세요, 그냥. 이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이라 불안합니다. 이거 얼마까지 가면은 털어낼까요? 일단 지금 손실을 보니까 어제 갑자기 빠져가지고 예, 예. 지금 한 9% 정도 손실인데 한 5% 이내로 줄어들면은 일단 빠져나오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손실이. 2만 한 2만 6천대 뭐 그 네. 이상이겠죠, 뭐. 예.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서는 손절이 생명인데 이거 만약에 반등 안 주고 떨어진다 싶으면 22,500원 어제 저점 깨지면은 이거는 2만 원도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손실이 너무 네. 커지거든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22,500원 깨지면은 손절해야 되는데 그때도 아마 손실이 한 15% 정도는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실이 커져가지고 또 손절도 못해요, 그러면 무서워서. 예. 그러니까 그거 깨지기 전에 어쨌든 손실이 줄어들 때 5% 이내로 줄어들 때 일단 정리를 하고 지금 종목들 눌림목 주고 다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종목들 살 것도 많은데 아까 있어도 고영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이거 거꾸로 놓으면은
거꾸로 놓으면은 이렇게 많이 빠지듯이 그만큼 빠진 종목이에요, 고영도. 예.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고 실적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 7,550원에 13%요. 7,550원에 13%.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마 급락을 하고 있을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 제약주들이 오늘은 그래도 많이는 안 빠지네요. 일단 SK그룹주 쪽에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빠지고 다른 쪽들도 많이 빠질 줄 알았더니 별로 안 빠지는 거 보니까 별 영향은 없겠네요. 그러면 랩지노믹스는 네. 일단은 가지고 있으세요. 일단 가지고 있대 계속 얘도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트렌드로 움직이거든요. 이 트렌드를 벗겨내야 돼요. 일단 7,000원을 다시 돌파를 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거래도 말랐고 추가 매수는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7,550원이면은 7,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 받으세요. 그리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어주셔도 돼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갖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고영, 오늘의 매수가로는 13,6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안에서 13,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잘 살펴보시다가 매수 포인트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전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인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끄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77억 원, 80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 홀로 덜어냅니다. 447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각 89억 원, 312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 홀로 337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 빈살만의 카카오 엔터주 투자 추진 소식에 이 엔터 관련주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지금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지수로 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양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6% 상승하면서 2,41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29% 상승하면서 72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매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피도 코스닥도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에서는 종목들을 눌림목 주고 있는 패턴주들은 공략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은 지금 다들 쫄아갖고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벌써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무서워갖고 못 사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근데 그거는 오케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쪼그라들어갖고 쫄아갖고 못 사는 건 이해하겠는데 여기서 손절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급락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OTT 관련주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소비주 관련주도 지금 급등을 하잖아요. 죄다 OTT로 몰려 있는데 중국 소비주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순환한단 말이에요. 영화, 카지노, 그다음에 항공, 여행, 게임 뭐 등등 면세 뭐 이런 거 다 중국 소비주 관련주잖아요. 이게 다 순환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급등해 있는 것만 저거 쫓아가야지
그렇게 급등하는 거 쫓아가갖고 올해 한 해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났습니까? 쫓아가는 거 급등하는 거 물렸다가 카카오 꼭대기에 물려갖고 지금 많이도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 사란 말이에요. 엔터주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조정받을 때 공략하면 되는 거를 뉴스 나온 다음에 쫓아가지 말고 반대로 지금 IT 섹터들은 지난번에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 눌렸죠. 조정을 받았죠. 오늘 다시 양봉 나오죠. 그러면 고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걸 공략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네옴시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부회장부터 해갖고 죄다 불러가지고 뭐 그랬다죠. 뭐 할래? 라고 물어봤다고 그러죠. 물론 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들 그래서 뭐 할래? 라고 물어봐갖고 우리는 IT 기업이니까 뭐 뭐를 하겠고 우리는 뭐 에너지 기업이니까 뭐를 하겠고 뭐 얘기를 다들 했겠죠. 그렇죠? 최태원 회장도 뭘 얘기했을 거고 그래서 뭐 5G 얘기했을 거고 뭐 UAM 뭐 드론도 얘기했을 거고 뭐 반도체도 얘기했을 거고 뭐 메타버스도 얘기했을 거고 뭐 철도도 얘기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얘기했는데 이 IT 섹터도 만약에 OTT 관련주로 움직이려면 최근에 그리고 ASML 회장도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다가 반도체 뭐 공장을 투자하겠다, 짓겠다, 뭐 이런 얘기 한 번 더 나오면 움직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또 모르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도 몰라요. 네옴시티 짓는데 걔네들이 뭐 거기다가 라스베가스처럼 뭔가 그런 이제 그런 유흥 도시를 만들지 아니면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렇죠? 그래갖고 뭐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만들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석유만 가지고 이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돈 버는 사업 끝내고 다른 산업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안에서는 무슨 산업으로 바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갖고 뭐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일본을 가려고 했었었는데 일본은 아예 안 가고 우리나라만 경유하고 그냥 바로 갔다 그러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듣고 만족하고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1년 안에 저는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1년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거기 갔었던 대기업 총수들이 뭘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보면 저는 IT 기업도 분명히 그 안에 뭔가 이슈가 1년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안에는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패턴주들 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건설기기 관련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옴시티 그 수정을 좀 제가 볼 때는 수정을 좀 봐야 되는데 너무 가상도시예요. 말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요. 건축학자들의 얘기로는. 그리고 뭔가 수정을 해서 하긴 해요. 제가 볼 때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은 건설기기 관련주나 건설주들이나 IT 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미래도시니까 많이 이슈가 돼서 앞으로의 먹거리 시장으로 분명히 이슈는 지금 얘기 아닙니다.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분명히 IT 섹터든 뭐 철도주가 됐든 뭐 스마트팜이 됐든 그렇죠? 무슨 뭐 식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농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엮여가지고 네옴시티 아직 7년, 8년 지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50년 지을 것 같은데 느낌은 하여튼 뭐 8년 안에 7년 안에 다 짓겠다라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쏟아붓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뭔가 이슈가 좀 될 것 같은. 그래서 주식은 이슈가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니까 앞으로 여러분 주식 뭐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0년을 크게 보고 이슈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을 제치고 네옴시티와 뭔가 얘기가 잘 돼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래서 주식들 바닥에 있는 것들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어쨌든 이따가 공개 방송도 할 거니까 공개 방송 때 들어와서 시장 아직 뭐 빠지는 것도 없고 오늘 외국인들 사니까 불안한 거 없죠. 그래서 오늘은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카오요. 카카오. 네. 카카오. 오늘은 카카오가 이제 4%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인데,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격? 네, 매수가요. 네. 5만 9천 원이요. 59,000원. 비중은요? 네, 50%요. 비중은 50%. 네. 비중이 좀 많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자, 차트를 보면은 차트는 양호하고요.
네. 대부분 개인들은 물린 가격대가 10만 원 이상일 거예요. 대부분은 네. 10만 원 이상에서 엄청 많이 물려 있을 거고 이 위에서 물타기 해도 아마 매수 가격이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일 거고 그러면은 9만 원, 10만 원은 어려워 보여도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그 매수 단가에서는 잘 안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개인들 수익 다 나면 다 도망갈 텐데 그걸 왜 올려줘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잘 올라가요. 그래서 뭐 7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7만 원까지는. 근데 7만 원 올라가면 엄청 많이 수익 나잖아요. 그것도 또 금방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일단 1차 목표치는 6만 원, 2차는 6만 5천 원, 3차는 7만 원 이렇게 보면서 올라갈 때마다 시장을 보면서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야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면 빠지니까 그래서 6만 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 6만 5천 원 갔을 때 또 질문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지금 이쪽 미디어 관련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이고 부럽다 그러죠. 근데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이고 지겨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어제 산 것도 아니고 그저께 산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이런 데 샀거나 이런 데 샀거나 이런 데 사가지고 지금도 2만 원대 사가지고 마이너스 50%까지 깨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40% 됐거나 마이너스 39%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 올라오면 이게 15% 올라왔지만 바닥에서 15% 올라온 거지만 물린 사람들한테는 이게 10% 정도 손실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됐다가 마이너스 40% 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 딱 그거네요. 제가 지금 매수 가격 보지 않고 그냥 얘기한 건데 이분이 2만 원 샀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하나도 별로 그렇게 즐겁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였는데 마이너스 40% 되면 즐겁습니까? 즐겁지는 않아요. 그냥 지겹지 그냥. 언제 올라가나. 그러니까 지금 섹터들의 종목들이 지금 어제 그저께 애들이 다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바닥에서 샀던 사람들만 지금 좋은 시장이지 물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일단 OTT 이슈가 원래 연말 연초에서 뭐 극장가나 뭐 영화계 쪽에 그쪽에서 뭐 대작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하여튼 이슈가 몰이가 좀 연말 쪽이면 많이 좀 몰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OTT 관련주들이 한 번은 움직이겠다 싶었는데 뭐 지금 중국의 호재가 터져갖고 움직이는 건데 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차피 물린 거니까 15,000원까지는 그냥 보시고 이게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는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렸다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연말이나 뭐 내년쯤에서는 한 15,000원 정도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지금은 그냥 보유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엔캠이고요. 엔캠? 예, 엔캠이고 매수가가 62,200원입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 되거든요. 62,200원에 10%면은 어제 사셨어요? 그저께 사고 어저께 그저께? 사고 나눠서 조금씩 샀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매도가를 얼마 정도를 봐야 될지 여쭤보려고요. 그래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 기술적 분석을 볼 때에서는 어제가 양봉이 나왔으니까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 어제가 시작이 됐네요. 그리고 네. 오늘은 이제 5일선 돌파 시도가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요것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튀든지 아니면 내일 바로 움직이든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저항에 걸리는 게 67,000원 그리고 65,000원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65,000원에서 67,000원 사이는 한번 걸릴 거예요, 이게. 네. 거의 부딪히는 자리니까 지금은 좀 더 갖고 있어도 되고요. 65,000원서부터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65,000원에서 조금씩요? 예. 네, 거기서부터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갑니다. 대명에너지. 차트가 괜찮네요. 26,000원에 30%. 26,000원에 어제 사셨나 본데 잘 사셨네요. 자, 양봉이 나왔죠? 자, 상승을 했어요. 눌림목을 줬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대부분의 이제 저쪽에 OTT 관련주는 아니면 폭등을 해버린 거고요. 그거는 이제 못 사는 거고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모양을 만들고 있는 애들은 이런 식의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어제 만들어졌던 거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면 되고 이거는 그냥 양호합니다. 이것도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건데 N장으로 보면 뭐 32,000원도 나오지만 일단 3만 원 정도부터 분할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좀 더 갖고 가셔도 되겠다. 거래량 패턴 양호하고요. 일단 고점 돌파할 때 거래만 실리면 위쪽으로 뚫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갑니다. 롯데케미칼 22만 원에 20%. 22만 원은 어렵겠네요.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한번 누르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면 또 걸리고 또 내려가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등치도 5조짜리 넘는 거라 거의 6조짜리 등치 큰 종목이라 바로 이렇게 급등하려면 정유화학 관련주들이 아주 폭등과 폭등의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니까 그냥 길게 볼 때에서는 그냥 일단 가져가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올 때까지는 한번 내부로 뒀다가 20만 원쯤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20만 원 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한 12월 달쯤 됐을 때 한 20만 원 오면 다시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로 가겠습니다. S에너지 3,920원에 5%. 크게 물린 건 없네요. 좀 전에도 대명에너지도 여러 가지 섹터로 들어가는 종목인데 태양광도 거기도 들어가죠. 얘도 태양광인데 그 반도체 장비도 들어가요. 얘는 한 4,200원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작고 물량도 없고 거래가 안 돼서 꼼짝도 안 하지만 갖고 있다 보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아직 고점을 돌파하거나 특별히 움직이거나 그런 흐름들이 별로 안 잡혀서 그렇지 그래도 대부분 원희가입해서 지금 3% 움직이고 있고 AP스템도 2.2% 움직이고 주성엔진이 2.4% 움직이고 LD디스플레이도 2.4% 움직이고 에로티베콤도 뭐 움직이고 이게 오늘 첫 술에 배부르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움직일 거거든요. 그럼 IT 섹터들이 차근차근 움직이다 보면은 로봇 관련주도 움직이고 AI 인공지능도 움직이고 자율주행도 움직이고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고 하다 보면 그러면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S에너지도 다들 움직였어. 그럼 나도 움직여야지 하고 그 뒤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한 중순쯤 되면은 4,200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지금은 편안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다른 IT 섹터들도 첫 술에 배부르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차츰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OTT 관련주 움직이고 뭐 영화 관련주 움직이고 IT 섹터들은 걔네들 움직였으니까 뒤에 조금씩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따라 붙겠죠. 그러니까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반도체 장비, 태양광 섹터 이런 애들도 바닥에 있는 이 패턴주거든요. 바닥에 널브러지는 종목들은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막 불안하게 던지는 사람들 나올 텐데 던지지 마세요. 그냥 보유하면 알아서 올라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그러면 이제 상담 마무리를 하고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주소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공개 방송에 들어와서 시장에 대해서 매매의 시장, 좀 분명히 매매 시장 재밌는 시장이라고 했지 공포의 시장, 위험한 시장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체질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방송 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공개 방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내일 또 방송 중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